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제가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주식도 코로나 때 그때 잠깐 투자를 했었다가 다 팔고 보유를 안 한 지는 한 1, 2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, 요즘에 또 테슬라가 좀 끌려요. 왜냐면은 일단 싸고요. 물론 주가가 저렴해진 이유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날라오니까 주가가 저렴해졌습니다. 일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던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. 일단 테슬라 주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최고점일 때가 대략 한 280달러 정도였었고, 근데 지금은 170달러 정도죠. 그래서 저는 이제 200달러 무너지면서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. 근데 테슬라를 이렇게 뭐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을 하면 직접 사서 모으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, 만약에 내가 ISA나 혹은 뭐 연금저축 펀드 계좌 그리고 IRP에서 내가 테슬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ETF라는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, 이 ETF라는 금융 상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덱스 투자와 이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좀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한 종목당 25% 정도까지 담는 게 최선입니다. 그래서 이 ETF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계치가 대략적으로 25%가 이제 맥시멈 수치라고 이제 봐도 무방해요. 그런데 ETF 중에서 이 테슬라의 비중을 한 40에서 50% 정도까지 비중을 늘려놓은 ETF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늘려놨냐? 사실 단일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 ETF는 이 테슬라의 비중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느냐? 그 ETF는 일단 요거예요. 에이스 ETF죠. 이제 한국 투신 에이스 ETF 중에서도 요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, 이 ETF는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, 그러니까 테슬라를 중심으로 두고 테슬라 주변 기업들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ETF인데, 그럼 이 ETF는 어떻게 테슬라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담을 수 있었느냐? 이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의 한 20%밖에 못 담았죠. 그런데 이 투엑스롱 테슬라 데일리 타겟 ETF 여기에다가 16% 정도 담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일리 테슬라 불 1.5배 ETF, 여기에 12% 담았어요. 근데 이 두 가지 ETF는 뭐냐? 미국 현재 상장된 ETF인데, 위에 거 요 2X는 이 테슬라의 하루 주가를 2배 쫓아가는 거고, 밑에 있는 거는 1.5배 쫓아가는 거예요. 테슬라의 하루 주가를 2배 쫓아가는데 고점일 때가 작년 말에 거의 30달러까지 갔었고, 지금은 10달러예요.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. 테슬라가 같은 기간 동안 한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거의 뭐 2배 정도로 해서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비슷한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168, 9달러에서 17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30-40% 정도 하락을 한 거고, 2X 레버리지 아까 ETF는 그 이상의 이제 하락률을 기록을 한 거죠. 결국은 이 ETF의 컨셉은 테슬라에는 단일 종목으로 한 개밖에 이렇게 20%밖에 투자가 안 되지만, 이 레버리지 ETF를 담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40% 50%까지는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물론 나머지 종목이 이렇게 뭐 엔비디아, AMD, 우리나라 주식도 있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. 이런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밸류체인 ETF가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, 이 포트폴리오에서 40-50%는 테슬라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연금저축 펀드 계좌, IRP, 그리고 ISA 계좌에서 내가 테슬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이런 ETF의 단점이 뭐냐면은, 레버리지 ETF의 단점을 이 ETF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뭐냐면은 추적 오차가 생겨요. 테슬라가 100에서 200까지 가면은 그냥 1배수 추종하는 ETF를 샀으면은 똑같이 수익률이 100%인데, ETF를 사면은 사람들 생각이 200% 얻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그거는 오늘 하루 움직임이 뭐 100% 올랐으면 요 레버리지 ETF도 2배 추종을 한다라면 200% 올라가는데,
그 중간 과정이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잖아.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추적 오차가 생겨요.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가 하루아침에 50달러가 됐어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50%인데 이론적으로 만약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00%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.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죠.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중간에 급락장을 맞아버리면은 이 다시 회복을 하기까지 사실은 50% 갔다가 다시 100이 되려면 수익률 100%가 필요한데,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극단적으로 1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1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수익률이 1000%, 10,000%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레버리지 종목은 추적 오차가 중간에 변동성이 큰 장을 한번 겪어버리면은 어긋난 추적 오차를 다시 회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ETF에 투자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물론 요 ETF는 뒤에 액티브라고 붙었잖아요. 그래서 한투 자산운용에서 비중을 조금은 유동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바꿀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 구성 종목의 이 레버리지 비중이 현재는 한 28%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.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높여놓은 것 같고요. 이것은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딱 고정값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이제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 한투에서 잘 대응을 해주면은 테슬라의 움직임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, 만약에 얘네들이 운용 미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부진해질 수도 있고,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는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데, 어떻게 하면은 같은 돈 10,000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테슬라를 최대한 많이 담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ETF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테슬라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일반 계좌 말고 뭐 IRP 계좌나 이런 데서 테슬라 많이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외에도 테슬라를 비중을 많이 두는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에이스께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.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재테크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